안녕하십니까. 치과기공학개론 수업을 맡은 배은정입니다. 오늘은 제2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1965년 창립된 이래로 약 50년간 회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과기공사협회의 역사와 설립 목적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치과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해야만 계속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치과기공사 역시 국가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제1차 의료보조원 국가시험이 1965년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협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결국 1965년 8월 21일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973년 9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법상 유일하게 치과기공소를 단독 개설하는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설립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그동안 협회회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고요. 결국 2004년 3월에 서울시 치과기공사회와 공동으로 현재 신설동에 위치한 협회회관을 40년 만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복지부 산하단체로서 치과 의료 분야의 이익을 담당하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구표를 보시면요. 협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6개 시도지부와 기공자회, 기공학회, 여성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 연구와 기기 개발을 촉진하며 치과기공인의 사기 양양과 치과기공 업무 수행에 관한 편의 및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1966년 7월 25일 보사부 제755조에 의해 설립 승인되었습니다. 설립 근거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발족이 되었고요. 그 16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아래의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한 법률 제16조를 보면은요. 첫 번째, 의료기사 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두 번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세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 등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네 번째,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는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나는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 연마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는 선배를 존경하고 동료와의 우위를 돈독히 하며 후배를 선도함에 힘쓴다. 나는 인류의 도덕 양양과 문화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자, 협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협회가 잘 들어봤나요? 협회가를 작사한 사람은 바로 우리 회원인 허광중 치과기공사님께서 작사하셨고요. 작곡은 그리움 금강산 등을 작곡하신 최영섭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기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만들어졌던 협회기는 1966년 도안을 공모해서 김택정 회원의 도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도안이 의미하는 부분은요. 밖의 원은 협회의 화합과 단결을 뜻하고 내면에서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치아 중에 자음인 치읓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아랫부분은 기술인의 기역자인 기역을 축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새로운 협회기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기에 들어가는 로고는 치아를 기본 모티브로 해서 활짝 핀 꽃의 형태적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치과기공사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색깔 중 블루 색깔을 선택한 이유는 미래지향적인 꿈과 희망을 상징하여 협회의 위상과 긍지 그리고 감동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 캐릭터인 덴티 역시 치아를 모티브로 하였고요. 맑고 깨끗한 블루 컬러를 선택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덴티는 꿈을 상징하고 치과기공사의 직업적인 긍지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비전과 위상을 알리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창립 이후에 학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1979년 6월 16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산하학술단체로 대한치과기공학회가 창립되었고요. 이를 통해 학술 연마와 새로운 신기술을 회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창립 총회 직후 그해 9월에 제1차 학술 집담회가 개최되었고요. 이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대한치과기공학회지 제1권 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2018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8개의 분과학회, 치과교정기공학회, 치과도제기공학회, 치과임플란트기공학회, 치과심리보철기공학회, 가철성 치과기공학회, 치과기공기재학회, 치과캐드캠학회, 그리고 아간면 보철기공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계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체로는 치과기보가 있는데요. 치과기보는 1974년 12월에 처음 창간되었고요. 이어서 75년에는 치과협보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다시 재창간 발행되었습니다. 당시 어려운 재정난으로 인해서 77년에 폐간이 되었다가 그해 10월 치과기보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등록해서 지금까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과기보는 대한치과기공사의 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치과기공사의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사법 제20조, 시행령 14조, 시행규칙 18조 및 정관 제39조에 근거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의료발전 수준, 학문적 의료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의료지식을 받아들여서 학습하여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협회에서 매년 7월 또는 8월 중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16개 시도지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개의 학회에서도 학술 집담회를 개최해서 회원들에게 학술적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라면 치과기공사의 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군복무 중이거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 보수교육이 실시하기 전에 보수교육에 대해서 면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1시간당 1평점, 그리고 1년에 8평점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보수교육 이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한 과목당 2시간 이상을 들을 수는 없고, 동일 과목일 경우에는 중복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2개 다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 과목일 경우에는 한 과목에 대해서만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4과목 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종합학술대회나 다른 시도지부 거를 같이 듣기도 하고, 종합학술대회의 경우에는 보통 이틀 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에서 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시도지부라든지 학회 학술대회 강좌를 선택해서 4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되면은 연 8평점 이상을 이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수교육 이수에 대해 알아야 될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한치과기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보수교육은 1시간당 1평점, 1년에 8평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과목당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같은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4과목, 4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이수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 행사라든지 다른 시도지부나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행사를 수강해서 8평점을 이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시도지부라든지 학회 학술대회 강좌를 선택해서 4시간을 이수하는 방법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기공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기공사에서 부정기공물 취급으로 인해 국민구강보건에 저해되고 의료질서 혼란에 야기됨을 주장하면서 개설 조건이 법적으로 미비된 치과기공소 개설조항의 삭제를 보건사회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서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기공소 폐지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치과기공사의 개설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도록 의료기사법의 개설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에 관한 개설조항을 넣어서 국회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협회는 계속 법률적인 치과기공소 개설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보건사회부에 입법 예고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1991년 9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모법 관철을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업권 수호를 위해 전국의 치과기공소가 휴업을 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992년 7월 2일에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치과기공소 개설 제도가 보건사회부령에서 대통령으로 상승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도치과의사제도 역시 치과기공사들이 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 이 만들어졌던 지도치과의사제도의 취지는 치과기공물 제작의 모든 과정을 치과의사가 직접 지도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도치과의사가
부정기공물을 감시함으로써 보건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치과 의료행위를 차단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치과 의사 제도는 치과기공소와 지도치과 의사 간의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 및 경영권을 강제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2년부터 지도치과 의사 제도가 폐지하자는 의견이 계속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1983년 11월 6일에 처음 치과기공소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1년 4월 28일에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치과 의사 제도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63년 의료보존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당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2년간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치과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서 면허를 취득해야만 계속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의료기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요. 이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으로는 전문대 이상의 치기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요. 필기시험은 매 과목 만점에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자로 결정이 되며 실기시험은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채점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치과재료학, 치과해부학, 공중구강보건학개론, 관교의치기공학, 치과충전기공학, 총이치기공학, 국소의치기공학, 가철성 치열교정장치기공학, 그리고 의료관계법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험을 시작해서 12시 25분 전까지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게 되고요. 점심시간 이후 2시부터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기실험은 아래와 같이 모형의 관교, 국부, 총이치 등을 제작하게 되고요. 새롭게 추가된 복합 문제에서는 기존의 관교, 국부, 총이치 중 한 분야만 제작하는 것과는 달리 상학 또는 하학의 두 분야를 모두 제작하는 신유형의 복합 문제로서 한 분야라도 제작을 전혀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점이 0점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나면은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면허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면허 신고의 목적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의료자원 수급을 조정하고 있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인력 수급 정책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벌칙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사 등에 대한 취업 신고를 통해서 처벌 조항을 두어서 실효성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제
면허 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서 의료기사 등 면허자에 대한 지역, 연령, 해외 이주자 및 사망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면허신고제의 목적입니다. 면허신고 기간은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면허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서 이 이수한 증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되고요. 만약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추후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이후에 면허를 신고하는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또는 유예되는 사람으로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자, 신규 면허 취득자, 그리고 해당 면허 전공 관련한 대학원생의 재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데요. 단 협회에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에 군을 제대하거나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는 다시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서 면허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거나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자의 경우에는 역시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사 법령에 따라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면허 효력을 정지 처분받게 되면 이후에는 해당 면허를 사용해서 치과 기공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의사기사법 제22조 제3항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틀리 보험급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완전 틀리가, 2013년 7월부터 부분 틀리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가 없어서 완전 틀리나 부분 틀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보험 혜택은 틀리 비용의 50%입니다. 즉 환자 본인은 틀리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 틀리의 경우 이후 수리 보수도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완전 틀리의 경우 보험 적용은 완전 레진상 틀리만 되기 때문에 금속성의 프레임이 들어갈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가 몇 개 남아있어서 부분 틀리를 할 경우에는 부분 틀리 자체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남아있는 치아를 씌우는 치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혜택은 7년의 위, 아래 각각 단 1회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틀니를 장착하고 7년 안에 다시 제작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틀니를 제작하는 도중에는 치과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치과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험 급여에 대한 형평성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노인틀리 보험급여는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틀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틀니 제작 건강보험급여 비용이 틀니를 제작하는 치과기공소에 직접 지급이 되어야 하고 치과기공료 수가 결정에 치과기공사협회가 참여해야 하며 틀니 제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금액으로 고시하고 요양급여 틀니와 비급여 틀니를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재제작 기준, 수리 비용 등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틀니 제작 기공료의 분리고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런 안과는 상이하게 아직 분리고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틀니 제작의 건강보험 급여 비용에서 치과기공사들의 행위인 틀니 제작 기공료를 기술료와 재료를 포함한 수가 항목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행위별 점수 항목이 신설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관철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틀니 보험급여 제도에는 치과 의사의 진료 행위만 인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틀니 제작에 필요한 재료, 인건비, 기술료 등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치과기공사협회는 2012년 6월 5일에 제1차 결의대회에서 노인틀니 보험급여와 관련 치과기공사 건입보장을 취지로 노인에게는 질 좋은 틀니를, 치과기공사에게는 틀니 제작비 고시를 라는 슬로건 하에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틀니 보험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리고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기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와 현행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도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을 빛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법 제20조, 시행령 14조, 시행규칙 18조 및 정관 제39조에 근거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해야 하는데요. 자, 이때 연 몇 시간, 즉 몇 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연간 이수해야 하는 평점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